자, 6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커튼 치고 영상 제목, 아무리 사는 게 힘들어도 일 안하고 나라에서 주는 돈만 받고 살겠다는 마인드는 가지면 안됩니다.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요즘에 대한민국 땅에서 살고 버티기 힘들죠. 일하는 거 힘들고, 일은 어떤 일이든 힘들어요. 강도의 차이만 있을 뿐. 그래서 사람은 일을 해야 돼. 우리가 일마저 안 하면 대부분 폐인생활 합니다. 폐인생활. 뭔가 일하다 붙잡고 하고 있으니까 열심히 사는 거고, 그리고 사람같이 사는 거고, 그리고 아까림하고 사는 겁니다. 예. 우리가 일단 아까림하고 살려면 뭔가 잡고 있어야 돼. 사업을 하든 일을 하든 뭔가 잡고 있어야 돼요. 사람이 아무것도 안 잡게 되면 긴장이 없어져요. 뭔가 잘해야겠다는 희망이 안 생겨요. 그럼 어떻게 돼요? 방구석 팽이처럼 사는 거죠, 이게. 그래서 뭐 요즘에 대한민국 사회가 굉장히 뭐 불균형 심하고 뭐 부의부 빈익빈이다, 아니면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기회가 없다고 하는데, 그래도 뭐 어떻게든 살아야지. 뭐 어떡하겠습니까? 근데 요즘 문제는 뭐냐 하면 그런 사람이에요. 아픈 데도 없고 나이도 어리고 할 수 있는 거 많은데 나는 일하기 싫어가지고 그 나라에서 주는 뭐 돈만 받고 살겠다,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이게. 예. 머리 신체에 문제가 있다거나 아니면 뭐 극도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다거나 그런 게 아닌데, 나는 그냥 나이 먹어서 밖에 나가 일하기 싫고 사람들과 부딪히기 싫고 열심히 살고 싶지 않다, 대신에 나라에서 주는 돈 받아야겠다, 이런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안타깝죠, 여러분. 아니, 그럴 거면 처음부터 사교육 받지 말던가, 차라리 그 돈이나 아끼던가. 만약에 뭐 저 사람들이 있잖아요. 뭐 사교육도 안 받고 대학도 안 나왔으면 모르겠는데, 웃긴 게 뭐냐면 대학교 다 졸업했고요, 사교육 다 받았습니다. 부모님의 지원을 다 받았어요. 부모님 뭐 아무것도 지원 안 했으면 모르겠어. 지원을 다 했어. 근데 자기는 뭐 사회에서 일하는 게 맞지 않으니까 더 이상 일을 안 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계십니다. 좀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럼 생각해봐. 내가 정말 몸이 불편하기 때문에 일을 못하는 거하고 일을 할 수 있으면 안 하는 건 다르지 않나, 여러분? 물론 요즘에 일자리가 좋은 게 많이 없긴 해. 그래도 일자리는 있어. 찾아보면 있는데, 너무 아무것도 안 하고 살겠다는 거 너무 이기적인 발상 아닙니까? 그리고 남은 가족 구성원들한테 짐이 되겠다는 거잖아요. 왜 젊은 사람들이 일을 안 하겠다 하면 부모님 믿는 거죠. 부모님 노후자산. 아니, 부모님 또 이제 고생했으니까 그 돈은 부모님 위해 써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다 큰 자식이 이제 부모님이 힘들게 벌어놓은 자산 갖다 노리는 거죠. 앞으로 그런 일도 벌어질 것 같아. 부모님 뭐 노후 자금 같은 거 이제 건드리는 사례도 늘 것 같아요. 정상적으로 밖에 나 이랬으면 안 벌어질 일인데. 지금 제가 말하는 게 일본에서도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7040 세대, 8050 세대를 들어본 적 있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70대 이제 부모가 40대 이제 자녀를 데리고 사는 거예요. 일 안 한 자녀를 데리고 사는 거야. 그리고 80대 부모가 50대 자식을 데리고 사는 거예요. 일 안 한 자식을. 우리나라는 더 심할 것 같아. 더 많이 심할 것 같아. 왜냐하면 지금 젊은 사람들 중에서 좀 나약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부모님한테 좀 과잉 보호받고 좀 자라다 보니까 멘탈이 약하신 분들 많아요. 이 멘탈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강한 사람은 없어요. 계속 사회에서 부딪혀가면서 욕먹어가면서 깨우쳐가면서 강해지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이 밖에 나 일도 안 하는데 어떻게 멘탈이 강해집니까? 힘든 건 안 하겠다는데. 여러분, 아무리 사는 게 힘들어도 그런 마음 가지면 안 돼. 뭐 직장 구하기 힘들고 뭐 일하기 힘든 거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도 해야 돼. 알고 있어도. 적어도 우리가 누군가한테 짐이 되면 안 되잖아요. 누군가한테 민폐가 되면 안 되잖아. 특히나 우리를 정말 낳아 길러준 부모님한테 좀 힘이 되어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짐이 되면 안 되겠죠. 그럼 뭐라도 해야겠죠.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임대아파트 사시는 분들 중 일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도 수급이 끊기고 강제 퇴거해야 할까봐 일부러 일 안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분의 특징은 부자를 시기하고 증하하며 부자들에게서 더 많은 세금을 뜯어주기 원합니다. 성장의 욕구는 인간의 기본 욕구 중 하나인데 이걸 포기한다는 건 인간이길 포기한 거랑 같은 거라 봅니다. 라고 적으셨습니다. 뭐 저는 임대아파트 살아본 적은 없는데 저희 동네 이웃분 중에 임대아파트로 이제 들어가신 분 있고 정말 저랑 친한 친구 중에 한 명이 임대아파트에 좀 오래 살았어요. 그래서 임대아파트 구조를 좀 그래도 빠삭하게 알고 있습니다. 자주 갔기 때문에. 그 임대아파트 들어가면 특유의 그 소변지리 냄새가 많이 나요. 뭐 지금 어떨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진짜 많이 났었거든. 그게 뭐냐면 한 번씩 들어가다 보면 이제 나이 드는 이제 노년층이 노사방이 해버려요. 아파트 벽이나 이제 화단이나 평상이. 몇 번 봤었거든 이거를. 근데 안 말려 이게. 일반적인 아파트에서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아파트 비상 가면 화장실이 화장실이 이게. 똥 싸놓고 안 치운 것도 있고 낙서도 있고. 예, 아직도 기억이 나 그게. 물론 지금은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옛날에는 좀 심했거든 이게. 그리고 아파트 가보면 엘리베이터 있잖아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 가면 위에 정등이 고장 났는데 안 고쳐 이게. 안 고쳐요. 그리고 인규아파트 가보면 특유의 그 분위기가 있어요. 약간 음침한 분위기가 있어. 네. 그 제 친구가 거기 살아서 놀러 갔던 시기가 2000년대 초반이었거든요. 거기 가보면 이제 임대아파트 가보면 있잖아요. 집이 좁거든요. 좁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거기 거주하시는 분들이 짐을 밖에 놔둡니다. 그래서 아파트 그 복도 통로 보면 굉장히 좁아요. 가뜩이나 좁은데 이제 짐을 밖에다 다 쌓아놓다 보니까 발디딜 공간이 없어요. 이게. 정말로. 보통 임대아파트 대부분이 복도식이거든요. 복도식. 그리고 여름 되면 문을 다 열어놓습니다. 다 열어놔. 그리고 임대아파트 가면 복도식이다 보니까 지나가다 히끗히끗 다 보고 들어갑니다. 창문 있잖아. 이렇게 지나가면서 히끗히끗 보는 거야 이게. 프라이버시 같은 게 없어 이게. 보통 아파트가 좋은 점이 그런 거. 프라이버시 보장되는 건데 맞잖아요. 근데 임대아파트는 그런 게 없는 것 같았어. 내가 봤을 때는. 그리고 임대아파트 가보면 그 낮에도 있잖아요. 그 술 드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뭐 지금은 그런지 모르겠는데 친구랑 이제 학교 끝나고 그 친구 집 임대아파트니까 가면 그 평상이 있죠. 평상에다가 막걸리하고 소주 하고 이렇게 마시면서 스웨트 풍기면서 그 친구한테 이제 아는 척 하는 거예요. 그 친구 인사하는 거야. 안녕하세요. 그래. 학교 갔다 오나? 예. 옆에 쟤는 누구? 아, 얘요. 제 친구입니다. 인사드려. 예, 안녕하세요. 아, 그래. 이 아파트 사나? 아니요. 네 아버지 우리랑 같이 술 먹고 올라갔는데 가봐라 하면서 억수로 아는 척을 해요. 오지랖퍼 장난 아니야 이게. 오지랖퍼. 난 맨 처음에 이게 좋은 건 줄 알았어. 맨 처음에 어릴 때는 아 여기 아파트는 정이 많구나 생각했는데 아니야 이게. 쓸데없이 간섭을 해 이게. 남의 인생에 대해서 참견질 많이 해. 그런 것도 많이 봤어요 이게.
근데 임대 아파트가 제가 느끼기에 뭐냐면 오래 살기엔 절대 좋은 공간이 아니에요. 정상이라면 나오고 싶어 해야 돼. 요즘 임대 아파트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그 중아파트 있죠. 네. 그 옛날 중아파트의 임대 아파트는 정말 안 좋아요. 안 좋아. 약간 방음 같은 거 안 돼요. 네. 그 친구 집 놀러 가면 그 벽과 벽 사이가 약간 고시원 같아, 고시원. 네. 옆에서 얘기하는 소리 다 들리고요. 어, 그리고 공간이 좁다 보니까 짐이 엄청 많아. 네. 그 임대 아파트 사는 분들 보면 정말 미니멀 라이프처럼 사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짐이 엄청 많습니다. 세간살이 같은 것들이. 갔더니 집이 좁은데. 그래서 며칠 놀러 갔는데 제가 느끼기에 정말 집이 막 이렇게 공간에 여유가 있었던 집은 한 집도 없었어요. 이게. 예. 그러니까 집도 좁은데 뭐 이것저것 많아요. 뭐 가구 같은 것도 많고 못 버리는 거야 이게. 예. 피 없는 것 좀 버려야 되는데 자꾸 쌓아놓다 보니까 그 통로 공간도 많이 부족해요. 이게. 집도 많이 어질러져 있고. 또 이런 분들이 또 불만이 많아요. 사는 게 힘들다 보니까 삶의 질도 안 좋고 뭐 나아지는 것도 그러다 보니까 남욕 같은 거 많이 해요. 남욕 같은 거. 돈 많은 사람들, 재벌 회장님, 나라의 지도자들 욕 많이 해. 근데 그런 사람 욕하면 안 되는 게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가장 혜택을 많이 보는 사람들 아닌가? 부자들이 내는 세금으로 가장 지원도 많이 받고 혜택을 많이 받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그 임대 아파트 거주한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엄밀히 따지면 국가에서 해주는 거는 거의 없다시피 하는데 자신들이 받는 복지는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자신들은 그걸 인지하지 못해요. 늘상 받다 보니까 익숙한 것 같더라고. 아 진짜로 그렇지 않습니까? 판단이. 저분들이 저기 거주하신 분들이 나라에서 복지를 가장 많이 받는 분들이야. 임대 아파트 일종의 복지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가진 거 없는 사람들, 뭐 불필요하신 분들 살게 만들어주는 공간이잖아요. 가장 혜택을 많이 받는 사람이야. 누가 봐도. 근데 불만이 가장 많아요. 참 아이러니하죠 이게. 근데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요. 막상 그 임대 아파트라는 공간을 제대로 보면 불만을 가질 수 있는 게 많아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 임대 아파트 사는 분들이 처지가 비슷하잖아요. 그러면 맨날 좀 질 나쁜 사람들 많이 올리게 돼. 임대 아파트가 좀 안 좋은 게 그런 거예요. 제가 오랫동안 관찰해 보니까 보통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사는 게 많이 안 좋으면 계속 이제 그런 사람들끼리만 올리게 돼요. 정상적인 사람들 올리는 게 아니라 환경적으로. 그러니까 임대 아파트 밖에 있는 사람들은 못 올리고 안에 있는 사람들 올리게 돼. 그리고 제가 봤던 케이스 중에 안타까운 게 뭐냐면 보통 임대 아파트 살면 그 주변 친척이나 지인들이 연락을 끊어요. 왕래가 없어요. 왕래가 없고 외롭다 보니까 어울릴 수 있는 사람들이 나랑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밖에 없어. 그래서 맨날 만나면 술밖에 안 먹는 거예요. 이게. 다 이유가 있어요 이게. 아 저 사람들은 일도 안 하면서 왜 술만 먹을까? 저도 어릴 때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가만 생각해보니까 보통 얘기 들어보면 형제 간에 뭐 이렇게 친척 간에 이제 연을 본인들이 끊었다기보다는 이제 상대방이 끊은 경우가 많아요 이게. 형제도 얘기 안 와요. 멀쩡히 살아있음에도 안 와요 이게. 그러니까 그분들 외로워요 이게. 그리고 자식도 출가하면 안 와. 안 오다 보니까 외롭고 힘들다 보니까 이제 어릴 수 있는 사람들이 옆집이나 윗집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과 어리다 보니까 뭔가 삶의 의욕도 없고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안 가지게 돼. 그래서 제가 느낀 게 뭐냐 환경이 정말 무섭구나 환경이. 그리고 그런 임대 아파트의 가정에서 자란 친구들은 또 공부를 못하는 애도 많고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 그 친구 임대 아파트 살았던 그 집에 가보면 고등학교 중학교 자퇴 애들이 많다는 거예요. 고등학교 중학교 자퇴. 일단 특성하고 실업계 다니는 친구들이 많았고 그리고 그 친구들 중에서 학교생을 적응 못해가지고 자퇴하는 애들도 많이 있고 예. 그리고 좀 황당한 케이스는 뭐냐 하면 이제 그런 걸 자퇴하는 애들이 있어요.
제 친구 사는 아파트, 그 임대 아파트 근처에 사던 애인데, 여자인데, 자퇴 이유가 뭐냐면, 이제, 예, 속도 위반해가지고, 예, 속도 위반해가지고, 애를 가진 거예요. 낙태 안 하고, 이제, 애를 키우는 건데, 와, 그 임대 아파트 좋은 공간에 다 식구가 사는 거야, 다 식구가. 왜냐하면 집을 구할 형편이 안 되잖아요. 부모님 못 받지 않습니까? 보통, 어린 나이에 사고 친 애들 보면, 가정 형편이 안 좋아요. 안 좋지 않습니까? 고령오빠를 봐도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집 구할 형편은 안 되고, 애는 낳아야 되고. 그 집에 다 같이 사는 거예요, 5명이. 와, 잘 살 수 있겠냐고. 힘들겠죠. 그래서 맨날 싸우는 소리 들리는 거야, 이게. 친구한테 물어봐서 나중에 알게 됐어요, 이게. 아,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래서 참 이 환경이라는 게 무섭습니다. 가정 환경이라는 게. 그리고 주거 환경이라는 것도 참 무서워. 그래서 여러분 정상이 나면 웬만하면 임대 아파트, 뭐 청년 임대는 상관없는데 일반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중아파트 있죠. 그런 곳은 웬만하면 나오는 게 맞습니다. 웬만하면. 내가 살고 있다면. 그리고 아무리 사는 게 힘들어도 여러분이 정상으로 태어났으면 정상적으로 살아야겠죠. 정상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라면 반드시 사람이라면 일을 해야 됩니다. 어떤 일을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사람이 엇나가지 않습니다. 폐인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6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